안녕하세요. 2017년 운동역학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담당한 신승아입니다. 2017년 운동역학 기출문제는 어떠한 유형이 출제되었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역학 분야의 목적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폐지구력 향상 훈련법 개발. 이는 트레이닝 방법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스포츠 동작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력 향상.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역학적 이해를 통한 스포츠 동작의 효율성 극대화.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스포츠 상황에서 역학적으로 발생하는 상해 원인 분석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이 외에 스포츠 역학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 장비 개발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기출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발목 관절의 바닥 쪽 굽힘과 등 쪽 굽힘이 발생하는 면은 정답은 시상면이 4번입니다. 시상면은 인체를 좌우로 수직으로 나눕니다. 기출문제 3번 보시겠습니다. 인체의 운동 분석은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동학, 운동의 변이, 속도, 가속도를 기술.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운동역학, 속도를 기준으로 분석은 오답입니다. 운동역학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측정하여 이를 작용하는 그의 작용을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측정하고 이의 작용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학은 공간 또는 시간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기술하는 학문으로서 이에는 운동의 변이, 속도, 가속도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기출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인체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면이 넓을수록 향상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100m 클라우칭 스타트 자세는 안정성과 기동성을 모두 향상시킨다. 이는 오답입니다. 클라우칭 스타트 자세는 즉 단거리의 경우 안정성이 낮아야 효율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3번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성은 향상됩니다. 4번 무게 중심은 높을수록 안정성은 향상된다가 아니라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성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인체의 무게 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게 중심은 항상 불변이다. 오답입니다.
무게 중심은 기저면의 넓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2번,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으면 두 사람의 무게 중심의 위치는 항상 같다. 또한 오답입니다. 기저면의 넓이에 따라서 두 사람의 무게 중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3번, 무게 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으로 회전 균형을 이룬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무게중심은 인체 외부에 위치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이는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일 경우에 무게중심이 인체 외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6번 보시겠습니다.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이와 변화 정도이다. 것이 아니라 질량과 속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m/s입니다. 아니라 m/s 제곱입니다. 3번,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항상 같다. 또 오답입니다. 두적 가속도, 부적 가속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4번,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항상 같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출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호흡의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힘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이다.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힘의 단위는 N, 즉 뉴턴이다.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힘의 크기는 0보다 큰 스칼라 양이다. 오답입니다. 힘의 크기가 0보다 큰 스칼라 양이 아닌 벡터 양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출문제 8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선 속도와 각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야구 배트 헤드의 선 속도는 배트의 각 속도에 반비례한다. 오답입니다. 비례한다가 옳습니다. 2번, 테니스 라켓의 선 속도 방향은 각 속도 방향과 같다. 오답입니다.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3번, 팔꿈치를 펴면 배드민턴 라켓 헤드의 선 속도가 증가한다. 이때 동일한 팔 회전 각속도의 조건을 갖습니다.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팔 길이가 짧을수록 야구공 릴리스 선 속도가 크다. 동일한 팔 회전 각속도의 조건에서 이는 오답입니다. 팔 길이가 길수록 선 속도의 크기가 크게 나타납니다.
기출문제 9번 보시겠습니다. 운동량, 충격력,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충격량은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동일한 충격량 생성 조건에서 접촉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접촉 시간을 짧을수록 충격력은 증가합니다. 운동량은 스칼라 양이 아니라 벡터량이 맞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같습니다. 기출문제 10번 보시겠습니다. 1과 인류를 계산하는 공식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은 작용한 힘 나누기 힘 방향의 변이, 이것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1은 작용한 힘 F 곱하기 방향의 변이 고 일률은 1 또는 이거와 같고 일률은 작용한 힘 방향의 속도인 F와 곱하기 V와 이는 일률과 같습니다. 일률은 나누기 T와 같고 1인 F 곱하기 W는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으며 2는 작용한 힘인 곱하기 힘 방향의 속도와 곱한 것과 같습니다. 기출문제 11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측정된 지면 반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달릴 때와 걸을 때 최대 수직 지면 반력의 크기는 항상 같다. 오답입니다. 달릴 때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2번 인체가 수평 정지 상태에 있으면 수직 지면 반력의 크기는 몸무게와 항상 같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전진 보행에서 뒤꿈치가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전후 지면 반력은 추진력이다. 이는 앞꿈치가 떨어질 때 추진력이 올라갑니다. 4번 수직 점프를 할 때 반동 동작은 수직 지면 반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칩니다. 기출문제 12번 보시겠습니다. 역학 실험 장비로 맨손 스쿼트 동작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된 분석 변인과 관련된 특정 장비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릎 관절각과 엉덩 관절각은 동작 분석기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압력 중심 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로는 압력판을 활용하여 힘의 세기를 측정하는 지면 반력기를 활용하며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넙다리 내 갈래근, 즉 대퇴사두근의
활성치는 근육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힘의 세기를 측정하는 근전도 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출문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스키점프 동작에서 이륙 후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의 조건은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1번 역학적 에너지는 착지 직전까지 보존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위치 에너지는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작다. 오답입니다. 가장 작다가 아니라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4번인 위치 에너지는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크다. 이것이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운동 에너지는 착지 직전이 가장 크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14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체의 관성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겨스케이트 트리플 악셀 점프에서 팔을 몸통으로 이동시키면 관성 모멘트는 감소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다이빙 동작에서 몸을 펴면 관성 모멘트는 감소한다. 오답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반경이 크면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야구 배팅 스윙에서 배트가 몸통 가까이에 붙어 회전하면 관성 모멘트는 감소한다. 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달리기 동작에서 발 이륙 후 무릎을 접으면 하체 관성 모멘트는 감소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15번 보시겠습니다. 농구 자유투의 투사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의 조건은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1번 농구공 무게 중심의 가속도는 수직 하방으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이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농구공 무게 중심의 수평 가속도는 0m/s 제곱이 아니다. 0m/s 제곱이 맞습니다. 3번 농구공 무게 중심의 속력은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4번 농구공 무게 중심의 수평 속도는 최고점에서 0m/s가 된다. 이는 오답입니다. 수직 속도가 최고점에서 0m/s가 됩니다. 기출문제 16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과 전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이빙의 공중 동작에서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체조 도마의 제2비약에서 상하체 각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지 않다. 오답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법에 따르면 체조 도마의 제2비약에서 상하체의 각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3번 축구의 인프론트킥에서 발끝 속도는 몸통의 각 운동량이 하지로 전이되어 발생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높이뛰기에서 이륙 후 인체의 총 각 운동량은 일정하다. 도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출문제 17번 보시겠습니다. 목뼈 1번 관절에서 위쪽 등 세모근의 근력과 머리 하중이 형성하는 지뢰의 종류는 문제의 내용은 1종 지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1종 지뢰입니다. 받침점에서 작용점, 힘점이 이렇게 작용하면 2종 지뢰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며 3종 지뢰의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3종 지뢰의 경우는 대부분 기구를 사용하여 하는 운동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18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분석에서 사용하는 2차원과 3차원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3차원 분석법에 요구되는 최소 카메라의 수는 한 대이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입니다. 2번 3차원 분석법은 2차원의 분석법에서 발생하는 투시 오차를 해결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체조의 비틀기 동작 분석에서 2차원 분석법이 3차원 분석법보다 더 적절하다. 이는 오답입니다. 체조 비틀기 동작 분석의 경우 다각적인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3차원 분석법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2번이고요. 보기 4번 2차원 분석법에서 하나의 인체 분절 정의에 필요한 최소 반사 마커의 수는 3개이다.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기출문제 19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머 던지기 선수는 원심력에 저항하기 위해 투척할 때 후경 자세를 취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쇼트트랙 선수는 곡선 주로에서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 왼손으로 빙판을 짚는 동작을 취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육상 선수는 곡선 주로에서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 질주 속도를 증가시킨다. 는 오답입니다.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주의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벨로드롬 사이클 곡선 주로에서 지면 마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옳은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20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얻어진 물리량 중 단위가 다른 하나는 1번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운동 에너지는 단위는 줄을 씁니다. 2번 역도 인상에서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린 일률은 n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합니다. 3번 높이뛰기에서 지면 발력이 인체에 가하는 역학적인 일은 단위는 줄을 씁니다. 4번 장대 높이뛰기에서 장대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도 운동역학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